장기고 1학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 학교 위인물 중에 뒤에 보시면 이제 기출 문제들을 14문제, 15문제 정도가 있어요. 혼자 풀기 힘드실 것 같아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2차 부등식 두 개를 연립하는 문제고 실수 x가 오직 하나 존재하도록 만드는 거야. 자, 정수 x가 아니야. 실수 x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을 만들란 얘기죠. 뭔가 색칠하고 왼쪽으로 또 색칠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만들어라 라는 게 이제 문제의 포인트인 거지. 자, 첫 번째 부등식 보시면 4이긴 한데요. 마이너스 9랑 a제곱 마이너스 6a가 근이야. 그럼 둘 중에 누가 큰 근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 사이를 쓰실 수 있을 텐데, 이 2차식은 여러분들이 최소값을 아주 빠르고 쉽게 구하실 수 있어야 돼. a에 3 넣으면 바로 최소값이죠. 축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a가 3일 때만 이 두 숫자가 같고 a가 3이 아니면 a제곱 마이너스 6a가 더 크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a가 3일 때랑 a가 3이 아닐 때랑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왜냐면 이 밑에 있는 건 두근이 2a-16으로서 확정된 사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a가 3일 때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9구로 같으니까 x 플러스 9의 완전 제곱식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은 해가 마치 방정식처럼 나와야겠지. 자, 그 다음에 x가 3이면 마이너스 10부터 6까지니까 이렇게 연립해 주시면은 x 값이 딱 마이너스 9 하나밖에 없겠네. 이 영역 안에 요 해 들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면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3이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9부터 a제곱 마이너스 6a까지, 그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2a-16부터 2a까지. 자, 그럼 사이잖아요. 사이가 하나의 근만 가지려면 첫 번째 부등식이 왼쪽에,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이 오른쪽에 찍히는데, 이렇게 왼쪽 시작점과 오른쪽 시작점이 서로 일치해야 되거든. 그럼 만약 이 부등식이 왼쪽에 있으면 2a랑 마이너스 9랑 같아야 될 거고, 이 부등식이 왼쪽에 있고 이 부등식이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는 2a-16이랑 a제곱 마이너스 6a가 같아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9가 하나 나오고, 여기서 a 값이 4중근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싹 다 더해 주시면 돼요. 12-2분의 9, 2분의 더하는 거죠. 7-2분의 9, 2분의 14-2분의 9니까 2분의 5가 답이 되겠네.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입니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 이번엔 정수 x의 개수가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거야. 자,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자, 갑시다. 자, 제가 첫 번째 거 x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놨고요. 가에 한번 써보죠. 0하고 a 제곱이잖아. 근데 지금 a가 0과 루트 2 사이에 있기도 하고, 실제로 a 제곱은 원래 0보다 크다고 보시는 게 맞지. 자, 그래서 x는 0보다 작거나 x는 a 제곱보다 큽니다. 자, 이렇게 일단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도 인수분해가 되게 쉽게 되게 생겼어. 자, 상수항 쪽 뜯어서 교차법 써주시면 2a-1이랑 2a 플러스 1 나오는데, 더해주면 4a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4a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아주시면 되겠지. 자, 인수분해 결과를 굳이 쓰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보면은 근이 2a-1 하나, 이렇게 보면 근이 2a 플러스 1 하나. 네, a가 양수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2a-1이 작은 근, 그 다음에 2a 플러스 1이 큰 근이겠죠. 부등호 방향에 따라 4a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해보시는 거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a제곱 같은 게 여러분들 위치가 아직 정해져 있지가 않고, 2a-1도 위치가, 이 2a 플러스 1도 위치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얘네가 구간 차이가 2인 게 보이지만요, 이게 실제로 추론하기가
약간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판단하기 위한 기준점을 세워놓으시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에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1번 같은 문제 말고 2번 같은 걸로 나올 확률이 높죠. 이런 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문제는 정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정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A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야. 여러분 보통 해를 같게 만들거나 정수가 몇 개 되게 만들거나 하는 문제들은 여기는 2a-1이나 2a 플러스 1의 위치가 범위로 나오죠. 원래는 범위로 나오는데 얘네들은 실수 A 값이 딱 상수로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니까 A 값이 몇, A 값이 몇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냐면 일단 얘는 0 확정이고, 자, 얘도 A 제곱이 확정인데 여기서 사이가 이렇게 물기 시작하면 이제 정수 0은 무조건 들어가겠죠. 그쵸? 2a-1이 만약에 0을 탁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0이 들어가지 않겠지. 그 다음 오른쪽에서는 어떤 정수들이 우리의 감상 포인트가 될까? 바로 1, 2, 3 이런 친구들이 감상 포인트가 될 거야. a제곱 보시면 0부터 2 사이고 뭐 2a 플러스 1도 뭐 2루트 2 플러스 1 해봤자 3점 몇이니까 얘네들이 오른쪽이 정수 1, 2, 3 정도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감상 포인트를 어떻게 주시면 되냐? 여기는 a제곱이 정수가 될 때, 여기는 2a-1이 또 어떤 정수가 될 때, 0부터 루트 2까지니까 뭐 이런 값들 되겠죠. 그 다음에 2a 플러스 1이 정수가 될 때, 지금 a가 0부터 루트 2까지니까 뭐 이런 값들을 가질 수 있겠지. 이런 값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감상을 해주시면 돼. 물론 이제 복잡한 풀이도 있어요. 보여드릴 거야. 자, 봅시다. 2a-1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a가 0. 근데 a가 0이 될 수 없죠. 그럼 볼 필요 없고. 자, 2a-1이 0이 되려면 a가 2분의 1. 그 다음에 2a-1이 1이 되려면은 a가 1. 그 다음에 2a 플러스 1이 1이 되려면은 a는 0. 2a 플러스 1이 2가 되려면은 a는 2분의 1. 써놨죠? 2a 플러스 1이 3이 되려면 a는 1. 써놨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a가 2분의 1일 때 봅시다. 그럼 얘가 뭐가 되죠? 4분의 1이 되고요. 자, a가 2분의 1이면 얘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a가 2분의 1이면 얘가 2가 돼. 그럼 요 사이에 정수 x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 2분의 1은 정답. 그 다음에 a가 1이면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자, 얘가 1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a가 1이 되면 이 친구는 시작점이 1. 그 다음에 이거 사이지. 그 다음에 a가 1이 되면 이 친구는 끝점이 3. 그럼 지금 1은 포함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는 색칠고 하나는 빵꾸니까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의 해는 아니겠지? 그럼 2만 해가 되죠. 자, 이렇게 A값 두 개를 찾아내셔서 답을 2분의 3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이건 굉장히 추론으로 문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푸시고 아마 답을 확정 짓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죠.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대로 된 풀이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아마 실전에서 이렇게까지 시간 걸려서 푸실 수는 없을 거야.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문자의 범위 때문에 이 0부터 3 근처에서 노는 친구들입니다. 이 루트 2 넣어봤자 최대 2고 여기 루트 2 넣어봤자 2루트 2 플러스 1 최대 3점 몇이니까.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감상 포인트는 이런 거야. 얘네들이 정수가 되는 순간, 얘네들이 정수가 되는 순간, 얘네들이 정수가 되는 순간 이런 것들이 이제 감상 포인트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수가 되는 A값들 찾아봤더니 1이랑 2분의 1 두 개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1이랑 2분의 1인 상황만 보시는 게 아니라 답을 확정 지으시려면 이렇게 A값의 범위를 디테일하게 나눠서 보시는 거지. 네 번째 건 여기다가 라스트로
a 값이 1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을 때. 자, 방금 우리 이 두 상황은 가능한 거 봤으니까 제가 생략하고 이제 요 세 개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는 0이고 얘는 4분의 1보다 작아. 자, 그 다음에 0과 2분의 1 사이에서 2a-1 값은요 어쨌든 음수예요.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하겠지. 그 다음에 2a 플러스 1은 어쨌든 양수고 2분의 1 넣어봤자 2이기 때문에, 그리고 0 넣으면 1이기 때문에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야. 자, 그럼 이렇게 사이로 가두면 정수가 0 하나 1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자, 이런 식으로 탈락을 시켜 가시는 거지. 자, a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일단 a제곱은 4분의 1과 1 사이야. 아직도 1이 오른쪽에 있긴 하죠. 자, 2분의 1보다 크면 여기다 2분의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넣으면 2 마이너스 1로서 1이니까 1보다 더 작은 숫자예요. 그러면 까먹었다. 가야 큰일 났다. 2분의 1 넣으면은 0이고 1 넣으면은 1이니까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네. 뭐 대충 이런 데 찍어 주시면 될 것 같아. 어차피 오른쪽에 정수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가 중요하거든. 자, 2a 플러스 1은요 여기다 2분의 1 넣으시면 2, 그리고 여기다 1 넣으시면 3이니까 2와 3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야. 자, 이렇게 닫아두시면 정수가 0은 안 되지만 여기에 1, 2 두 개가 들어가서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a가 1과 루트 2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일단 a 제곱은 1보다 커지고 2 사이에 있겠지? 자, 그 다음에 a가 1일 때 얘가 1이고 루트 2일 때 2루트 2 마이너스 1, 1점 몇이거든요. 그러니까 1과 1 사이에 있는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점에서 이제 2a 마이너스 1이 시작. 그 다음에 2a 플러스 1은 얘가 1일 때 3이고, 자, 벌써 안 되죠. 3보다 2a 플러스 1이 더 크다라는 사실은 이렇게 가뒀을 때 정수가 적어도 2, 3 두 개는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상황도 안 됩니다. 근데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풀기는 힘드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수 x가 들어가냐 마냐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 있는 부등식의 시작 점들이, 경계 값들이 정수가 되는 것을 의심점으로 해주실 수 있는데, 또 확실한 단서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a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a 값이 상수로 튀어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상황만 가정해서 문제를 푸실 수도 있다는 것이. 다음 문제로 가시죠. 자, 3번입니다. 최고창의 계수가 2인 이차함수 fx와 최고창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 gx라고 했어. 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겠죠?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x와 원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그랬고, 그 다음에 gx가 y는 x와 한 점 p에서만 만난다 그랬어요. 자, 이런 거 잘 읽으셔야 돼. 자, 그 다음 점 P의 X좌표는 점 Q의 X좌표보다 작고, 즉 점 P가 더 왼쪽에 있다는 뜻이죠. 자, OP랑 PQ랑 같다 그랬습니다. 자, fx 플러스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모든 실수일 때 점 P의 X좌표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야. 자, 그럼 일단 상황 파악을 위해서 그림을 좀 볼 건데,
자,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이제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gx가 일단 y는 x에 접한단 말이지. 한 점에서만 만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fx는 이 p도 교점으로 가지면서 어떤 다른 q도 교점으로 갖는 거야. y는 x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실 수 있겠지. 최고차의 계수가 2니까 좀 더 날카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OP랑 PQ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P에서 내린 수선과 Q에서 내린 수선으로 PQ의 X 좌표들을 표현해 본다면, 자, 이런 식으로 두 배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세팅을 어떻게 할 수 있냐? fx-x는 이 PQ의 X 좌표를 근으로 갖는 2차 식일 거고, gx-x는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를 중근으로 가는 어떤 식이겠지. 자, 이제 모르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힌트로 문제를 끝내봅시다. 자, 부등식 fx 플러스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만들어 볼게요. 자, x 넘어오고, x 넘어오면, 자, 이렇게 되죠. fx랑 gx를 더해서 저 부등식의 좌변을 만든 거야. 자, 전개합시다. 자, 정리. 자, 그럼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x축 위에 붕 떠 있어도 되고 x축이랑 이렇게 튕겨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친구의 판별식이 허근 또는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알파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자, 답은 사이로 나올 것이고,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이제 근해 공식으로 이 알파의 범위를 구해줄 건데, 문제에서도 전피의 x 좌표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전피의 x 좌표를 뭘로 잡아놨어요? 알파로 잡아놨죠. 즉, 우리는 알파의 최대값만 필요한 거니까 이 부분만 밝혀내시면 돼. 자, 근해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해서 알파의 최대값을 찾으실 수 있는 문제였고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세팅은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꼭 갖추셔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야.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모의고사 문제들을 잘 해결하시려면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0이 되도록 하는 양수 m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근데 이제 부등식을 바라보시면 fx가 절대값을 쓰고 있으니까 fx의 부호가 우리의 감상 포인트가 되는 거고, fx가 언제 양수가 되고 언제가 음수가 되는지부터 한번 보시면, 자, fx의 생김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좌변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관점을 가져주셔야겠지. 마이너스 4보다 x값이 작고,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fx가 양수일 때, 보통 0인 경우는 양수에 포함해서 해석을 하니까 이 밑에 받침을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을 땐, 마이너스 4와 2 사이에 있을 땐 이 f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자, 일단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그냥 나올 테니까 3분의 1 fx 마이너스 fx, 즉 마이너스 3분의 2 fx가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4와 2 사이에 있을 때는 fx가 음수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3분의 4 fx가 되겠죠. 자, 이 부등식들은 뭐 적절히 풀어내시면 될 거고, 어쨌든 여러분 그래프 심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힌트를 찾아서 fx를 세팅해서 이제 계산까지 하시는 문제겠지. 자, 그러면 지금 문제 파악을 위해서 그림을 볼게요. 지금 얘를 해석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고 2보다 클 때는 이런 함수가 그려지고, 마이너스 4와 2 사이에서는 이런 함수가 그려져.
지금 fx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한 상태인데 마이너스 3분의 2나 마이너스 3분의 4가 곱해 있으면 이제 위로 볼록한 상태가 될 거고, 얘가 이제 최고 차이 계수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좀 더 폭이 좁은 2차 함수가 그려질 거예요. 자, 이런 느낌. 가운데서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서는 여전히 위로 볼록하긴 하나 폭이 조금 넓은, 자, 이런 형태의 2차 함수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mx-2라는 것은 1차식이고 2,0을 이제 지나는 직선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갈 겁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fx고, 자, 요게 마이너스 3분의 2fx고.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등식을 보시면은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더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 4와 2 사이에서, 그럼 이 부분이 다 해가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는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가 모두 다 해요. 자, 일단 여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정수가 7개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이 왼쪽 부분에서, 자, 오른쪽 부분은 해석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항상 직선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가 없는 거거든. 이 왼쪽 부분에서 이제 2차 함수가 더 큰 부분을 해석을 했을 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7까지는 추가가 되면서 정수가 10개가 돼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8은 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 교점값이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8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등식은 풀지 않고요. 이 부등식만 풀어낼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주시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x는 저걸 가지고 올게. 인수분해 해서 가지고 옵시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3mx-2도 가지고 오시면, 자, 이런 부등식을 풀어내셔야 되는 거지. 자, x-2로 묶어주면 x 플러스 4 플러스 3m. 자, 그러면 자, EFX인데 제가 2를 빼먹었죠. 자, 여기다 2를 써줄게요. 2를 여기다 넣어줍시다. 그럼 2x-4가 되겠네. 자, 계산해 주시면 자, 제가 좀 이상하게 묶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x-2로 묶어주시면 이 안쪽에 2x 플러스 8이 들어가고, 여기는 3m이 들어오고, 이제 해가 나올 거야. 자, 근데 이제 이 m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3m 플러스 8이 양수고, 여기서 근처를 보시면 여러분 암산하실 수 있죠.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8을 2로 나누시면 되지. 그럼 이거 확실히 음수니까 이쪽에다 써주실 수가 있어요. 즉, 이 해가 이 부분을 나타낸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 는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는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을 찾는 게 되죠. 얘를 만약에 방정식처럼 푼다면 얘가 이 왼쪽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이에요. 자, 이 교점 값이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8 사이에 있어야지만 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더 큰 범위에 정수 3개가 더 들어가고 여기 7개까지 포함해서 10개가 되는 거겠지. 자, 마이너스 8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색칠이다 보니까 두 함수가 같아도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교점 자체가 색칠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7이 돼도 괜찮고, 얘가 마이너스 8이 되면은 마이너스 8이 근에 추가가 되면서 정수가 11개가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자, 양변에 2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 바로 곱하죠.
8 빼주시고 3으로 나눠주시면 양수 m의 최소값을 2로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그림을 잘 그려봤더니 가운데는 항상 2차 함수가 커서 근 7개는 확정. 우리가 왼쪽에서 정수 3개만 더 추가해주면 되니까 이 교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8 사이에 있어야 된다. 자,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시죠. 자, 5번입니다. A, B, C, D를 이 규칙에 따라서 채우는 거예요. 각 행과 각 열의 문자가 중복되지 않아야 되니까 이 열과 이 행에는 이제 A를 더 적을 수 없고, 그 다음에 4등분한 정사각형의 내부에 문자가 중복되지 않아야 되니까 이 사각형 내부에 이제 A는 더 쓸 수 없는 거지. 자, 일단 두 가지 방법 정도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 왼쪽 사각형 위에다가, 왼쪽 위에 있는 사각형에다가 먼저 채워놓고 한번 해볼게. 자, 여기 B, C, D가 들어가 있어요. 3 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채워볼 건데, 이런 라인을 좀 보시면 BD가 이미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AC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 A 때문에 이런 데는 A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고, 여기 CD A가 칠해져 있으니까 여긴 B, 여긴 BD A가 있으니까 여기는 C, 뭐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버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는 이제 AB가 칠해져 있는 첫 번째 행 보시면 여기에 CD가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첫 번째 열 보시면 여긴 AC가 들어가 있으니까 BD가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면 CD가 나열되는 방법이 2개, 그 다음에 BD가 나열되는 방법도 2개 해서 총 4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여기서 모순되는 상황이 하나 벌어져요. 뭐냐면 D가 이런 데여 버리면 이 3행의 D를 못 적고 3열의 D를 못 적다 보니까 이 네 번째 칸에 D를 적을 수가 없어. 그래서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빼셔야 돼서 답이 18입니다. 자,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꽃 4송이와 같은 종류의 초콜릿 2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장 잘 읽으셔야 되고요. 자, 5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건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어야 돼요. 자, 초콜릿을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일단 초콜릿이 다 한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사람이 나눠 받을 수도 있는 이 2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초콜릿이 다 몰리는 경우, 그 다음에 초콜릿이 나누어지는 경우를 이용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초콜릿을 받을 학생 1명을 선택하면 초콜릿 2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꽃 4개는 초콜릿을 받지 못한 학생들한테 분배되면 되는 거니까 4 팩토리얼로 돌려서 첫 번째 상황은 가볍게 120개로 여러분들 표현하실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상황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초콜릿 2개를 받을 학생 2명을 선택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콜릿 4개 중에, 꽃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단 3, 4, 5를 주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뭐 A, B, C가 뽑혔다. 4, 3.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제 나열을 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꽃 D가 들어가는데, 이 꽃 D가 이런 데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자, A, B, C를 나열을 해놓고 꽃 D가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같은 경우가 생겨요. 맨 처음에 꽃이 배분이 될 때 DBC가 배분이 되고 마지막에 꽃 A가 남아서 A가 3번 학생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DBC가 먼저 3번, 4, 5번 학생한테 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은 꽃 A가 이렇게 3번 학생한테 들어가는 경우,
요 하얀색 상황이랑 요 노란색 상황이 같죠. 이 4C 3 곱하기 3 팩토리얼을 하다 보면은 분명 이런 상황도 만들어질 건데 최종적으로 받은 꽃을 보면 3번이 A, D를 받았잖아. 그래서 각 상황마다 두 가지씩 겹치는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2로 나눠주셔야 된다. 자, 계산해 보면 40 곱하기 21, 840이 되죠. 자, 그래서 더해주시면 답은 960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7번입니다. 어느 청소년 센터에서는 서로 다른 3개의 체육 동아리와 서로 다른 2개의 음악 동아리를 운영을 한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동아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가 A와 B는 1개 이상의 체육 동아리와 1개 이상의 동아리, 음악 동아리를 포함한 서로 다른 3개의 동아리를 선택해야 하는데, 자, 나에서 뭐라 그랬냐면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의 개수는 적어도 1이다. 그러면 1개의 동아리 이상 A와 B가 달라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 그러면 불가능한 상황은 모두 같은 경우겠지.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조건은 말이 좀 어렵지만. 자, 그러면 이제 풀어봅시다. 일단 A와 B가 가조건에 위배되지 않게 동아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5개의 동아리에서 3개를 뽑는데 총 10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체육 동아리랑 음악 동아리를 적어도 1개씩은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체육 동아리만 또는 음악 동아리만 선택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음악 동아리는 몇 개 없으니까 음악 동아리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왜냐면 3개의 동아리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이 체육 동아리를 다 선택해버리는 경우의 수 하나만 빼주시면 되겠지. 이게 바로 A가 동아리를 선택하는 개수예요. 뭐 1, 2, 3, 1, 2A, 1, 2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개의 동아리를 선택하는 방법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 2, 3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하나만 빼주면 되는 거지. 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9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라서 이게 9, 9, 81이 되겠네. 이게 9여서 두 번째 거 그냥 암산을 했어요. 자, 여기서 나 조건에 들어가는 애들만 우리가 답으로 적어줘야 되는 거니까 나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의 수를 하나 빼줄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가 1, 2A를 가져갔어. 그럼 B도 1, 2A를 가져가면 나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거든. 즉 그냥 53개의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얘네들이 그 동아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총 9개였잖아요. 그러니까 B도 그냥 9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총 9개의 경우의 수밖에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답은 72가 됩니다. 뭔가 A가 선택하면 B도 선택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같은 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9개를 빼주시면 되겠죠. 답은 72입니다. 다음 문제 가시죠. 자,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둥근 의자 3개와 사각 의자 3개가 교대로 나열되어 있어. 자,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2명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이 6개의 의자에 모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자, 가. 2학년 학생은 사각 의자에만 앉는다. 나. 1학년 학생은 서로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 특별한 아이디어 없으시면 가조건을 이용해서 케이스를 나눠 푸시면 됩니다. 자, 2학년 학생이 2명인데 사각 의자가 3개 있으니까 일단 선택을 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앉을 수도 있을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앉을 수도 있을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앉을 수도 있겠지. 즉, 의자를 이렇게 선택해서 일단 앉히겠다는 얘기야. 총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일단 CD를 앉힌다는 건 이렇게도 이렇게도 앉힐 수 있는 거니까 모두 2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3학년을 앉혀볼 건데 이웃한 의자에는 1학년, 3학년이 앉으면 안 돼서 일단 이 2개의 의자 중에서 1학년이랑 3학년이 같이 앉아야 돼. 그러면 1, 3이 앉느냐, 1, 3이 앉느냐 이렇게 2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 3이 앉기로 결정이 돼버리면 여기에 A나 B 중에서 한 명이 앉아야 되고,
여기 E나 F 중에 한 명이 앉아야 되기 때문에 또 2팩 곱하기 2팩. 이제는 사람이 한 명씩 남았을 텐데 어차피 여기 1, 3이 앉거나 3, 1이 앉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보시면 잠시만요. 뭔가 좀 많아. 요렇게 앉으면 CDDC. 그 다음에 여기에 1학년이 앉을지 3학년이 앉을지 결정을 한 다음에 맞네요. 자, 그 다음에 CD를 이렇게 앉히고 나면 또는 DC를 이렇게 앉히고 나면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생길 거야. 근데 결국에 얘네들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앉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1, 3, 1이 앉거나 3, 1, 3이 앉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 3, 1로 앉히기로 만약에 결정이 됐어. 그럼 여기에 A, B나 BA를 앉혀야 되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EF나 FE를 앉혀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총 16개가 되고 여기도 가운데 3개가 껴있는 것 같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서 16이 나오겠지. 자, 이렇게 더해주시면 답은 64가지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가시죠. 9번입니다. 어느 숙소에서는 그림과 같이 객실 번호가 적힌 10개의 객실이 있어요. 객실 잠깐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책 보시면 사시면 되겠고 자, 요런 객실이죠. 자, 우리는 조건을 띄워놓고 합시다. 자, 관광객 A, B, C를 포함한 5명이 그러니까 D랑 E가 더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의 객실 중에서 각자 서로 다른 한 객실에 숙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가. 자, 5명의 관객 중 어느 관광객도 객실 번호가 100이 204인 객실에 숙박하지 않는다. 지워놨어요. 자, 그 다음에 A와 B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의 차는 1 또는 100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로로 이웃해서 묶던가 아니면 세로로 이웃해서 객실 번호를 갖겠다 이런 뜻이지. 자, A와 C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의 차는 4보다 크고 100이 아니다 라고 돼 있어. 그럼 만약에 A가 1층에 묵는다면 C는 1층에 묵을 수 없고 2층에 묵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로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나 조건과 다 조건에 A가 걸려있기 때문에 A가 어느 객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가 101호에 오는 경우를 해볼 건데 자, A가 이렇게 101호에 오는 경우는요, A가 이렇게 205호에 오는 경우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그림을 싹 뒤져보면은 이제 그림의 대칭성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거든. 그래서 101호에 오는 거랑 205호에 오는 건 동시에 해결하실 수가 있어. 자, A는 101호 또는 205호에 딱 묵었어요. 그럼 B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이제 여기밖에 없어. 세로로 이웃하거나 가로로 이웃하게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C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2층의 방 3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나머지 D랑 E는 5개의 방이 있으니까 D가 5개 중에 방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E가 남은 4개의 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자, 이런 구조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A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 거야. 그럼 이제 A가 여기 203호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휙 뒤집어 보면 똑같거든. 자, 그래서 A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일단 두 가지고 그 다음에 B는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B가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C의 선택권이 달라지면은 이 문제는 어려울 뻔 했는데요. C는 어차피 객실 번호의 차가 100이 될 게 A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A가 앉는 순간 A가 객실을 선택하는 순간 C는 여기가 올 수가 없어서 B가 여기든 여기든 C의 선택권은 딱 3가지입니다. 자, C의 자리가 결정되고 나면 또 남은 5개의 객실에다가 D2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라 5 곱하기 4는 계속 같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를 104호에 넣어봅시다. 그러면 202호에 들어가는 거랑 모양이 같을 거야. 자, 여기에다가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 어차피 C는 2층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4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방 5개, 남은 방 5개에다가 D랑 E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또 5 곱하기 4겠지. 자, 라스트 A가 105에 들어가는 경우 봅시다. 그럼 A가 201호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자, B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 아니면 여기. 그 다음 C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2층에 있는 방 3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또 남은 방 2개 중에 D, E를 배치해 주시면 돼. 자, 그럼 지금 29분이 다 똑같기 때문에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6 더하기 4, 3, 12 더하기 4, 4, 16 더하기 12를 계산해서 20을 곱해 줄게요. 자, 계산해 보면 24, 30에 46에 20, 920개가 정답이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시죠. 자, 10번입니다. 두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하여 행렬 AIJ의 성분과 행렬 B의 IJ 성분이 각각 이 등식을 만족한다 그랬고 A 플러스 B가 8, 15, 마이너스 1, 7이야. 이제 A의 2행 1열과 A의 2행 2열에 있는 성분의 합을 구하시는 문제예요. 자, 지금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I도 1, 2, J도 1, 2죠. 그러면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 자, 이런 당연한 문장들은 제끼고요. 자, 같은 문장이죠. 즉 여기에 원소가 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1행 1열이랑 2행 2열에 있는 원소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지들끼리 같다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대신 1행 2열과 2행 1열은 원소가 같은 겁니다. 자, B도 한번 채워보시면요. 여기가 A11 마이너스 B11이거든. 자, B도 문장을 완성해 보시면 뭐 이런 문장들이 만들어져요. 여기 I랑 J랑 바꿔도 이제 똑같으니까. 자, 요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B11이 0이란 뜻이야. 그럼 2 넣어도 같은 규칙이 만들어질 거고 B12랑 B21은 서로 부호가 반대다 이런 뜻이니까 A, B, C, D로 쓰죠. 여기 D-D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이제 우리는 2행 1열 C랑 2행 2열 B 구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는 C 플러스 D가 15란 얘기고 C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니까 자, C는 쉽게 구하실 수 있겠다. 더해주시면 이 C는 14 그래서 C는 7이죠. 자, 그 다음에 2행 2열 구하기 위해서 B 구해보시면 B는 0이랑 더해져서 7이니까 B도 7이야. 자, 그래서 답은 14입니다. 쉽게 해결하실 수 있어. 11번으로 가시죠. 자, 11번 문제는 여러분, 이제 최악의 상황에는 연립 방정식을 풀듯이 이제 연립하셔야 돼요. 자, 지금 문제는 A 플러스 2B랑 2A 플러스 B가 문제에서 물어본 A 플러스 B를 찾기에 아주 좋은 형태로서 그냥 더해버리면 3A 플러스 3B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AB 플러스 B를 찾기 위해선 3분의 1 배를 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은 19예요. 자, AB 찾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 자, 여기다가 2배에서 써보면 밑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2A 플러스 B랑 연립이 돼요. 자, 빼주시면 2A가 지워져서 3B만 남겠지.
자, 여기 2배를 나눴네. 자, 그럼 b는 뭐겠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뭐 a를 직접 구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12번으로 가시죠. 자, 2차 방정식이 나왔고 두근이 잡혀 있어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봅시다. 자, 그리고 A, B, 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곱해봅시다. 자, 1행이 1열에, 자, 1행이 2열에, 그 다음에 2행이 1열에, 그 다음에 2행이 2열에. 자, 다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라는 문자식에다가 지워지고 1. 자, 이렇게만 남겠네요. 자, 계산해보시면 이거가 5였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5. 자,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1.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13번 보시죠. 자, 지금 행렬 부분은 이렇게 문제들이 어렵지 않아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행렬은 어느 정도 개요만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나마 좀 나올 확률이 있으면 이제 얘가 나올 것 같거든요. 거듭 제곱이 좀 귀찮긴 하니까. 몇 번 거듭 제곱해야 성질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서 이제 A의 2013승을 구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제곱도 3승도 4승도 해보면서 간단해질 때까지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단위 행렬이 많죠. 자, 1행이 1열에, 자, 1행이 2열에, 자, 1행이 1열에, 2행이 1열에, 그 다음에 2행이 2열에. 자, 그래서 여러분 A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으니까 A 4승이 플러스 2일 거야. 자, 2013 안에 4가 몇 번 들어갔는지를 조사해 보시면 503번 들어가네요. 그럼 A의 2013은 A의 4승이 503개 있고 하나가 남습니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가 단위 행렬로 사라지면서 A가 되는 거고,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간결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4번으로 가시죠. 자, 14번도 이제 행렬에서 아주 중요한 성질이 쓰이지. 저 A 플러스 B의 제곱이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다 보니까 가운데 두 개를 합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였어. 그러면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잘 연립을 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AB 플러스 BA를 구해내실 수 있겠죠. 자,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시면 되겠지. 자, 좌변은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남을 거고 우변은 뺄셈을 잘 수행하시면 돼. 자, 이렇게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라는 행렬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5번으로 가시죠. 자, 2차 정사각행렬 AP와 실수 K에 대하여 A 플러스 KB가 주어져 있고 A 플러스 B가 주어져 있고 B제곱인 B라는 어떤 관계식 하나가 있어. 자, 10K의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우리는 K를 구할 수 있는 어떤 식 하나를 만드시면 돼. 자, 이 둘을 연립하면 A를 표현하든 B를 표현하든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B를 표현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 B에 대한 힌트가 주어져 있으니까 문제를 끝낼 수 있겠다. 자, 빼보시면 A 플러스 KB에서 A 플러스 B를 빼면은 K-1이라는 B의 개수가 남겠고, 자, 우변은 이 친구가 1, 0, 0, 1이니까 1, 2, 1, 2가 되겠어요. 여기서 B는 1, 2, 1, 2에 K-1분의 1배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자, B제곱은
k-1 제곱분의 1배에 요 1212가 한번 제곱된 3636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 여기서 여러분들 k만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일행 1열끼리만 비교해서 문제를 끝내실 수가 있겠다. k가 1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지워지면 k-1은 3, k는 4. 그래서 답 10k는 40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